지난 시간에는 왜 먹거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개인 맞춤형 먹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생산되어 갈 건지, 어떤 트렌드를 향해 갈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먹거리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생산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이유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세계의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인구 조정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곡물이 생산되는 어떤 땅보다, 그 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먹거리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귤이 생산됐지만, 이제는 이제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귤나무를 심고 귤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전에 뭐 밀을 생산했다, 쌀을 생산했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워서 못해요. 이런 얘기가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막화가 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농지는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뭐 해외에서는 식물공장 혹은 벌티컬 팜, 그 수직형 농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에서든지 식물을 심고 기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건물 옥상에다가 유리온실을 지어서 거기서 식물을 기른다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공장처럼 돼 있는 건물 안에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LED 등을 달아주고, 그리고 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서 뭐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그런 양액들, 그런 어떤 비료들을 줘가면서 식물을 인공적인 상황에서 기르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이제는 극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공간들이 되면 그런 공간에서조차도 활용을 해서 식물을 길러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논밭에 나가서 식물을 기르고 그런 것들을 수확해다 먹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자동화된 시스템, 그런 공장형 시스템에 의해서 그 먹을 것들이 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민들이 이제 양식장 바다에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계화가 되고 공장화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량화 혹은 개인 맞춤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들을 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단을 쌓아가지고 식물들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량화가 돼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에어로팜이라는 식물 공장이 있는데, 이건 세계 최대 식물 공장이고, 이거는 1년에 1000톤의 상추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에어로팜에서는 여러 개 짓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개 가지고 있는 데서 10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런 식물 공장들이 여러 개 짓고 있죠. 그러면 엄청난 생산량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높이 세워진 건물, 빌딩처럼 생긴 건물에서 생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 맞춤화가 돼요. 요즘 최근에 이제 일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 개인형 식물 재배기라고 해서 집에서 홈 가드닝이라고 해서 요만한 박스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LG전자나 뭐 교원이나 이런 데서 내가 집에다 놓고 식물을 길러보자. 이게 지금 현재는 되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뭐 비싸잖아. 뭐 이런 것들이지만, 예전에 생각해보면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요즘 스타일러 같은 그런 가전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없다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내가 개인에게 필요한 먹거리들을 생산하기 위한 수요가 생기면 당연히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아파트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는 정도로 아마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야채, 내가 원하는 그 곡물들을 실제로 집에서 기르고 그것들을 수확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논밭에서 길러지는 단순한 먹거리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사다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공장을 가진 데서 사다 먹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집에 뒷뜰에 내 베란다에 그렇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 생산은 이것보다 더 진일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법들도 개발이 될 겁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 예전에는 내가 병원에 갔어. 어디가 몸이 아파. 내가 소화가 안 돼. 혹은 머리가 아파. 이래서 가서 그랬더니 뇌종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뇌종양 약은 이런 약이 있는데 의사가 요 약부터 해봅시다. 이 약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약 넘어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일단 내 유전자 검사해요. 내 유전자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가 암이 걸리기 쉬운 형태로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받게 되죠.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여자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방암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미리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용화된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는 건강한 상태야. 내가 20대고 10대야. 그런데 내가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어떤 질환이 발병할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첫 번째, 내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예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질병에 대한 원인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대장암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잘 걸린다. 혹은 평소에도 설사 많이 하고 대장염, 소위 말하자면 내가 예민해지면 바로 장염으로 와서 설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또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집안 내력을 보죠. 당뇨병에 걸려진 환자들이 가족들 중에 직계 가족, 직계 비속, 존속을 따졌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몇 명 이상 있으면 이 사람은 위험하다. 혹은 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암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엄마가 무슨 암이었고 아빠가 무슨 암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암 환자가 되기 쉽다. 그리고 특히 어떤 암이 더 위험하더라. 그것까지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음식들이 안 좋다, 이런 음식이 좋다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나와 있으니까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이 조기 진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40세 이상이면 의무 건강검진을 하죠. 그리고 20, 30대라고 해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질병의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을 찾아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발병하기까지 용종에서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용종을 미리미리 제거함으로 인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일단 진단되고 나면 치료법을 구상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이런 것들이 개인 맞춤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면역학의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 혹은 어떤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질환이 됐는가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장암 환자라고 해도 내가 원래 염증성 질환, 그러니까 설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것의 원인에 의해서 대장암이 생겼는지, 아니면 유전적인 변형이 있어서 생겼는지, 그도 아니면 내가 먹은 어떤 음식이나 약에 의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대장암의 종류가 갈라지고요. 그 대장암의 종류를 분류를 하는 순간 나한테 맞는 치료법들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약 중에서도 이런 약을 먹어야 돼가 정리가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역학적인 치료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도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
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병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치료법들을 복합을 했을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조차도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치료법들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질환은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왜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영양 때문에 죽어가는 건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내가 그 항암 치료에 의해서 그 구토가 여부를 한다고 그러잖아. 구토가 나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 그래서 몸무게가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영양식을 하지 않으면 그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질병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을 추적을 하죠. 5년을 추적을 하고 나면 일단 완치 판정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잘 먹는가,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먹는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재발률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내가 어떤 상태야. 내가 현재 환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러고 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먹거리 생산법을 가기 전에 먹거리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죠. 먹거리의 종류에 관해서는 요즘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떤 먹거리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신장이 안 좋다. 그럼 어떤 먹거리들을 추천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나 있고, 그런 걸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뭐 식단을 제공하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도시락이 배달되어 오죠. 그런 것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거리 종류를 선택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맞춤형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가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해요. 예를 들면 인삼을 제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산삼이 최고예요. 인삼은 그거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삼의 경우에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고, 인삼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들이 밭에다 심고 인공적으로 비료 같은 걸 줘서 인삼의 크기를 불리는 식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좋은 성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의 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당연히 인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시다시피 생산물을 만드는데 최적 생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똑같은 인삼을 먹지만 어떻게 인삼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은 좋은 성분들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 맞춤형으로는 단순히 대량으로 생산된 그 먹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으로 생산된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물마다 천연물이 있고, 그 천연물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천연물이 나는 이왕이면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상관없이 인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나한테 그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인삼을 선택해서 먹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인삼을 재배하는 분들 중에 산양삼이라고 하죠. 산에다가 인삼씨를 뿌려서 산삼 비슷하게 생산하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게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인공적인 환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런 조건들을 주면 이 식물에 있는 천연물이 올라가니까 이 식물은 어떤 환자들, 어떤 건강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광은 어떤 조건을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천연물을 올리는가, 또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그 비료의 농도는 얼마나, 어느 정도, 언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비만 잡는 청경채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 청경채를 그냥 먹어도 비만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야채니까. 그렇긴 하지만 비만을 잡을 수 있도록 비만을 잡을 수 있는 청경채에 있는 성분들을 올리는 방법들을 개발한 거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캐나다는 알겠지만 되게 추워요. 근데 그 중에서 원주민들은 굉장히 북쪽, 알래스카 쪽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야채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막 야채가 막 3장에 뭐 한 3,000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야채를 당연히 안 먹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 당뇨율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성인의 50%가 당뇨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만율을 낮추는 거, 당뇨병률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경채를 그냥 단순히 먹는 수준이 아니라 비만을 더 줄일 수 있는 청경채가 필요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맞춤형인 거야. 그런 청경채를 개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를 냈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는 개인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기를 만들자. 그래서 푸드 주크박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집안에다가 그냥 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재배기 하나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재배기에 맞는 맞춤형 재배법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만 잡는 청경채를 여기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이런 때 비료 주고 이런 때에 뭐 광을 이렇게 줘라 라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주면, 그냥 그 버튼, 청경채 재배 버튼만 띵 누르면 그냥 그 청경채가 재배돼 나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맞춤 먹거리 생산법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연구자들이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개인 재배기를 사다가 여러분들이 난 당뇨병 환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청경채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직접 따 드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건강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음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내 집에 있는 재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그냥 먹으면 돼.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마다의 건강 상태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가족별로 다른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들로 여러분들은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는 결합 상태가 돼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 맞춤형 미래 먹거리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